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였던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지도 올해로 꼭 10년째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박람회장 활성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지역사회 여론마저 갈라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불꽃쇼를 선보였던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상징 비고쇼 시설이 녹슬어 있습니다. 관람석 곳곳은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세계박람회가 막을 내린 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활성화는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0억 원에 이르던 정부 지원금은 올해는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두고 지역사회 여론마저 분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수박람회장 공론화 준비위원회는 박람회장을 항만공사로 넘기는 법 개정을 중단하고 여수시나 별도 법인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항만공사로 이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 의해서 저희 공론화위원회가 전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에 대해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촉진시민연대는 시가 박람회장을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를 부도내자는 말과 같다며 운영 주체는 재정 여력과 공공성을 갖춘 항만공사가 대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 시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여수광역 항만공사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째 허송세월을 보낸 여수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또다시 장기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광주와 전남에서는 14,79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8,325명, 전남 6,465명으로 어제 같은 시간대 광주 전남 합산과 비교해 4,336명 감소했습니다. 광주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전남은 목포와 여수, 순천, 3개 시에서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광주에서만 1,000곳이 넘는 일반 음식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2년차였던 지난해 광주에서는 일반 음식점과 노래 연습장, 실내 체력 단련장 등 6개 업종의 자영업소 1,29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6개 폐업 업종 중 일반 음식점은 1,093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광산구의 폐업 일반 음식점이 425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국제 물류 불안으로 인한 수출입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산단의 대형 정유사입니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칫 확전돼 전체의 20%에 달하는 러시아를 통한 원유 수입선이 막힐 경우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원유가 이동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막혀버리면 이제 저희 20% 정도를 중동이나 지금 한참 몸값이 올라와 있는 스파성 물건들 저희가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지난해 말 배럴당 70달러 선이던 국제 유가는 이달 초 125달러까지 70% 급등했습니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입 물가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난달 수입액이 1년 전보다 23.8%, 전남은 5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무역 수지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정부도 우크라이나 피해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출입 기업들에 대한 세정과 통관 등 피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피해 기업에 대하여 무담보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급금 신청 시 당일 환급은 물론 24시간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수출입 기업은 물론 건설과 곡물, 금융 등 경제 전반의 우크라이나발 위기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위기 관리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와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광주 시내 곳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인근에 위치한 학교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학생 수 급증을 학교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학부모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에 위치한 효동초등학교. 지난해 294명이었던 학생 수는 올해 들어 200명 이상 급증해 올해 들어 광주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중흥 3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1,500여 세대의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학교 시설을 증개축하는 작업이 지난 연말부터 시작됐지만 시설 부족으로 방과 후 학교와 돌봄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좀 늦게 봤더니 다 마감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학생 수가 늘어났으면 여기에 맞춰서 1학년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실을 좀 마련해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특히 올 하반기 인근 대단지에 추가로 입주가 시작되면 내년엔 500여 명의 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부족한 교실 수를 늘리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학생 수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재개발과 관련해 시설 공사를 진행한 초중학교는 5개 곳. 올해도 7개 학교가 공사 중이거나 공사 예정에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인근 학교 대부분이 학생 수 증가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주시 교육청이 세밀한 시설 확충 계획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3월) 넷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21일 월요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되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은 기존과 같은 밤 11시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후 거리 두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여수시에 사는 초등학생 입학 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모든 입학생을 대상으로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일은 다음 달 29일까지입니다. 23일 수요일에는 광주시에 학자금 대출 장기 영체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청년을 대상으로 광주시가 채무액의 5%를 지원하고 재무 상담 등을 통해 10년 장기 분할 상환 등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일 목요일부터 소아 대상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전국 1,200여 곳 지정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시작됩니다. 같은 날 12세부터 17세 대상 백신 4차 접종 예약도 함께 진행됩니다. 25일 금요일은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 준비를 마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여성 50%, 청년 10%, 외부 인원 30% 이상 20인 이내의 공천관리위원회를 각 시도당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3월 넷째 주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추진 전문가 위원회의를 열고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광주에 첨단 방사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남권 원자력 의료원 건립 추진을 공약한 만큼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국정과제 반영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어린이 확진자 증가에 따라 전라남도가 소아 확진자 관리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소아 확진 환자의 대면 입원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 7곳을 지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은 6개월 이상 11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 등 통합 진료를 하고 현재까지 병상 배정 건수는 102건입니다. 광주 북구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임산부들에게 자가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 3,060명으로 1인당 키트 10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키트를 받으려면 산모 수첩과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면 사무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전남 고흥의 한 면사무소에서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졌다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달 20일에는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며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내 최대 난대수목원인 완도수목원에 붉은 동백꽃이 만개했습니다. 동백꽃은 겨울꽃이자 봄을 깨우는 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피기 시작해 이달 들어 절정에 달했습니다. 완도수목원에는 170여 종의 동백이 식재돼 있고 다음 달 18일까지 동백꽃을 주제로 한 서양화 전시도 진행됩니다. 광주와 전남의 꽃샘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1도, 담양 영하 2도, 여수 4도 등 영하 2도에서 4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1, 2도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15도, 구례 16도 등 12에서 16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